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쇳물을 만드는 고로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로에서는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미래 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 모인 청소년들.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하라는 펼침막을 들었습니다. 철광석을 녹이면서 석탄을 태우는 생산 방식인 고로. 포스코는 올해 광양 제2고로를 부분 수리해 수명을 15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고로의 수명 연장에 따라 15년 동안 배출될 탄소량이 1억 3천만 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 고로 기반의 철강 생산 방식으로 이러한 기후위기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은 고로 개수가 미래 세대의 환경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외면했다며 민사상 공사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환경단체와 기후소송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도 동참했습니다.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참으라고 강요한다면 미래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감축 압박을 받는 포스코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용화 기술 중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고로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석탄 대신 수소로 철강을 만드는 수소 환원제철을 오는 2030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탄소 감축을 위해 저탄소 브릿지 기술을 도입하고 환경 설비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은 김계리 변호사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과 여순 사건 유족회 대표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계리 변호사의 해촉과 기획단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변호사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것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의해 여순 사건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 각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들이 고흥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KBO 정식 규격을 갖춘 고흥 도하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교와 대학교 야구팀 간의 경기가 한창입니다. 다음 정규 시즌을 위한 전력 보강 기간 스토브리그를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고흥을 찾았습니다. 날씨가 좋고 주변에 이제 경기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좋고요. 그리고 또 워낙 고흥이 음식이 맛있잖아요. 따뜻한 날씨 못지않게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고흥군의 장점입니다.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전국 45개 팀 1,300여 명의 선수들이 고흥을 찾았습니다. 타지에서 온 손님 덕분에 지역 경제는 모처럼 활기를 얻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데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입니다. 고흥을 찾은 선수단들은 식비와 숙박비 등 15억 원을 쓰고 돌아간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전지 동계 전지훈련팀 모셔가지고 조금씩이나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남단 고흥군까지 전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체육회는 일일이 선수단을 찾아다녔고 고흥군은 체육시설 무료 이용 등 각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에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의 출산 정책이 영국의 유력 일간지로부터 인구 소멸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한국 소멸 위기 속 출산율을 역전시키는 방법으로 임신 시 100만 원 지원금 지원, 가임 또는 선천적 결함에 대한 검사 등 광양시의 다양한 출산 지원 시책들을 조명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와 함께 광양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시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계속 증가해 현재 15만 4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880쌍의 부부가 결혼해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이 기간 신생아 역시 941명이 태어나면서 13%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도의 봄을 알리는 대표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가 올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7일 막을 올리는 제24회 광양 매화축제 기간 동안 매화마을 한국관광 백선 선정기념 탐방 이벤트, 광양시 상징 캐릭터 매도리 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 새로운 콘텐츠들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섬진포구 일원에서는 요트 체험, 둔치 주차장에서는 열기구 체험, 망덕포구에서는 지버와이어 체험 등 상춘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다양한 콘텐츠들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노후화가 심각한 분뇨와 음식물 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이를 통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올해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370톤의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고 2만 3천 세제곱미터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연료전지 발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던 순천 탐매축제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주말 순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일 예정됐던 제7회 탐매축제를 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탐매축제는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조량 부족과 기습 한파로 홍매와 개화 시기가 늦어져 다음 달 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광양항 아프리카 항로에 2만 4천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통해 광양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광양항의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장과 맞물려 선박 대형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SC의 광양항 아프리카 항로 투입 컨테이너선은 지난 2018년 13,000 TEU급으로 신규 기항한 이후 지속적으로 선박 대형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미국 투자회사와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남 영암 기업도시 구성지구에 AI 허브를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실현 여부는 앞으로 1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솔라시도 영암 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은 10년 전인 2013년부터 시작돼 국내 최대 규모인 78메가와트 태양광 시설과 산이정원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조성됐습니다. 축구장 2,900여 개의 면적인 2,080여만 제곱미터에 이르지만 개발은 아직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미국 투자회사인 스톡팜 로드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퍼힐스가 이곳에 솔라시도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는 구성지구 일원 390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5조 원을 투자해 AI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 센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연구와 훈련을 위한 트레이닝 센터인데 전력 규모가 3기가와트로 미국과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로 발표됐습니다. 구성지구의 넓고 저렴한 부지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미국 기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 각서보다 한 단계 진전된 MOA, 즉 합의각서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We're able to move not only to be fast, but we have a commitment.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the world to hear. In our agreement, 빠른 실행 의지를 들은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당초보다 2년 앞당기고 통신, 용수 등 필수 기반 시설 구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가 중심이 돼서 이런 모든 AI 슈퍼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는 1년 안에 미국 투자회사가 토지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빠르면 연내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산구에 계획 중인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앞으로 사업 승인 등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돼야 그린벨트가 풀릴 수 있고 이후에는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규모를 확대한 겁니다. 대상은 비수도권 전략 사업 중 지역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사업지 15곳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광주에서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미래차 국가산단은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핵심 부품을 만들고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빅그린 산담 옆 34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31년까지 준공하는 게 광주시의 목표입니다. 사업 부지 대부분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인 그린벨트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중 25%는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 2등급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지 전부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그린벨트가 당장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하고 올해 하반기 설계 용역을 시작해 현장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면 이후 사업 승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 유치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조사에서 지역 기업체 153곳이 입주 의향을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181% 수준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입주 수요를 확보하고 있으며 빅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산단을 연계한 모빌리티 핵심 부품 기업 유치를 통해 목표한 수준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지역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3천억 원, 일자리 7천 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겨울철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들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1월부터 실시한 동절기 해양 단속 결과 최대 인원을 초과해 승선하거나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는 등 86건의 불법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어선이 정원을 초과하거나 승무 기준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민원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병배 순천시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최 의원 측은 각각 1심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일 공갈, 강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